오래된 대학가 근처에 다음날 카페라는 독특한 이름의 카페가 있었다. 이 카페는 1980년대에 문을 연 후 여러 차례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항상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아무도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저 오래된 전통이라고 생각했다. 이 카페의 실내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은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끊임없이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항상 깨끗했으며 벽에는 어느 시대 것인지 모를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이 카페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었다. 손님들은 절대로 사진이 걸린 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대학에서 인기를 끌던 동아리의 회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이 카페에 모였다. 그들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카페에 앉아 토론을 했고 결국 피로에 지쳐 가게에 있던 묵직한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그들 중 한 명인 민수는 문득 사진들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고 불문율을 깨기로 결정했다. 여기 사진 좀 볼래? 민수가 이렇게 말하자 친구들은 조금 당황했지만 호기심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도 사진이 걸린 벽으로 다가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때 그들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정확히 동일한 자세를 하고 있었는데 옷과 헤어스타일 등이 다른 것만으로 겨우 시대를 가늠할 수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친 것은 사진 한 장마다 한 명이 인물이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시선의 방향이 바로 벽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던 그때 갑자기 카페에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민수와 친구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다. 그러자 주변이 갑자기 매우 조용해졌고 그들의 눈앞에서 사진 속 인물들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카페를 뛰쳐나갔다. 그러나 출구에 도착했을 때 문고리가 이상하게 차가운 걸 느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끔찍한 불안감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그리고 다음날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카페의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고 사진 속 인물들이 하나둘씩 벽에서 걸어 나오더니 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다음엔 내 차례야.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밤마다 그 꿈에 시달렸다. 그의 친구들도 점점 피로에 쌓여갔고 항상 누군가가 자신들을 주시하는 듯한 느낌에 시달렸다. 마침내 그들은 그 카페를 다시 찾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그들은 그곳을 피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도망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들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은 켜져 있었고 문은 안에서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조금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카페 주인이나 손님이 아무도 없어 보였다. 모두가 소름 끼치게 고요했다. 카페 중앙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앨범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느린 손놀림으로 앨범을 열었다. 앨범 속 사진들은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각기 다른 앉은 자세로, 그러나 모두가 중앙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카페에 불이 꺼지고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다. 민수는 자기도 모르게 다음엔 누구 차례일까? 라는 말을 중얼거렸고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이후로도 영의 다음날 카페는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렇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누구도 사진을 가까이서 보지 않는다는 불문율만이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었다. 평소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우리는 자연 속에서 며칠 동안 쉬면서 재충전하기로 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현지 주민이 추천한 작은 민박집에 머물게 되었다. 주인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녁에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손수 내주셨다. 그날 밤 우리는 주위의 관광지를 들르기로 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마을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마을은 굉장히 한산했고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없이 길거리는 조용했다. 이내 우리는 유명한 관광지인 숲속의 오래된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 집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 현지인은 물론이고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도착했을 때 집은 어두운 숲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달빛이 기묘하게 벽과 지붕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며 내는 소리도 우리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큰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집을 구경하던 중 우리는 각자 이상한 상황을 겪기 시작했다. 친구 중 한 명은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갑자기 한기가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나는 꺼림칙한 기분이 들면서도 호기심에 이끌려 2층에 있는 방 하나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낡은 거울이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갔을 때 거울 속을 보니 내 뒤에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깜짝 놀란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방을 서둘러 나왔다. 그 순간 외부에서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계속해서 소리가 커지더니 집 전체로 퍼져나갔다. 우리는 즉시 그곳을 빠져나와야겠다고 판단하고 출구로 달려갔다. 밖으로 나와 한숨을 돌린 순간 우리는 마을 쪽에서 어떤 형체가 빠르게 집 쪽으로 다가오는 걸 보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새도 없이 우리는 마을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다행히 마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그렇게 겨우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민박집의 주인 할머니께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놀라지도 않은 채 우리가 갔던 집이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금리로 여겨진 곳이라며 과거에 그곳에서 많은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다. 과거 한 가족이 그곳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원이 실종되었고 그 뒤로 이상한 현상들이 끊이질 않았다는 전설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집과 마을에 관한 모든 것을 잊기로 했다. 지금도 가끔 그 일을 떠올릴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한다. 그 집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날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호기심을 부리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지은 집에 년이 넘은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대한 기이한 소문과 함께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 이 집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밤이면 불쑥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고 했다. 그 불빛은 마치 사람이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일렁였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 발길을 멈추곤 했다. 누구도 그 집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대체로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길 꺼렸다. 마을 노인들은 그 집을 거론할 때마다 행운을 막아선다고 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대신 그 집과 관련된 소문은 하나였다. 그 집은 전에 극도로 외로움을 겪던 한 여인과 그녀의 가족이 살았던 곳이라는 것. 그리고 어느 비극적인 밤에 그 가족은 모종의 이유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맞았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사진작가인 지원은 그 괴담을 듣고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멋진 사진을 찍어 이 미스터리한 집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원은 카메라 장비를 꾸리고 해가 질 무렵 마을을 향해 떠났다. 마을에 도착하자 해가 서서히 저물어갔고 그는 안내받은 길을 따라 그 집을 찾아갔다.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던 그는 금세 소름 끼치는 기운을 느꼈다. 점점 더 고요해지는 주변, 다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마치 모든 생명체가 그를 피하듯 흔적이 없었다. 폐가가 보이자 그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낮고 바스러져 가는 대문은 가까스로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허락했다. 지원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마루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먼지가 잔뜩 내려앉아 그의 발꿈치를 무겁게 짓눌렀다. 카메라 버튼을 눌러 플래시를 터뜨릴 때마다 어둡던 방은 순간적으로 환해졌다가 다시 암흑으로 물들었다. 구석구석을 조사하던 그는 방 한 칸에서 멈췄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손길이 닿은 흔적이 있었다. 벽에는 색이 바른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가 비쳤다. 갑작스런 전율에 그는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사진을 찍고 다른 방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강한 냉기가 방 안에 퍼졌다. 바람에 휩쓸린 커튼이 휘날리며 창문 바깥으로 신비한 그림자를 비쳤다.
지원의 심장이 두근거리며 요동쳤다.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는 카메라를 다시 들고 그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때였다. 그가 걸음을 멈추자마자 그의 귓가에 속삭임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던 그것은 점점 뚜렷한 목소리가 되었다. 돌아가라. 넌 이곳에 오면 안 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급히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그의 다리는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어떤 힘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듯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간신히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어 밖에 빛을 비춰보니 신비한 그림자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정신없이 후퇴하는 것이 그때 유일한 선택이었다. 지원은 집 밖으로 몸을 끌어내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근처까지 들려왔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고함을 질렀다. 이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그림자도 속삭임도 없었다. 그저 바스러진 집만이 조용히 서 있었다. 이후부터 그 집 근처엔 아무도 가지 않았다. 지원과 그 마을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날을 절대 잊지 못했다. 혹시라도 그 집을 지나가게 된다면 누구나 숨죽이며 조용히 발길을 재촉할 것이다. 이 폐가는 여전히 소리 없는 경고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비밀은 아무도 풀어내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